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고 끝에 노트 9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노트 8과 노트 9의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트 8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8. 작년에 2017년 9월 15일에 처음으로 사전 예약을 해서 노트 8을 개통을 시켰습니다. 그 가게 1호로 개통을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설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트 8과 노트 9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트 8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8은 첫 번째 특징이 크리에이티브 S 펜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쓴 순서 그대로 메시지가 전송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최대 100매까지 쓰고 AOD에 고정하고 수정도 가능한 꺼진 화면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꺼진 화면 메모는 메모 기능은 써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1년 동안 많이 쓸 일은 없더라고요. 다음 스마트 번역과 단위 환산까지 한꺼번에 된다는데 문장 번역은 한 번씩 써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씩 쓴다기보다는 많이 썼습니다. 영어로 메일이 온다든지 메시지가 올 때 잘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될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해석이 아주 깔끔하게 되진 않지만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해석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위 환산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데 문장 번역을 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원이 다른 듀얼 카메라. 확대해서 촬영해도 선명한 200 강학 줌인데 확대해서 촬영한 것과 그냥 촬영한 것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구분을 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손떨림 방지 기능을 적용한 듀얼 OIS 렌즈라고 하는데 이 기능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제가 사진을 갖다가 잘 찍는 편이고 손떨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기능 자체가 저한테 도움이 됐는지는 별로 모르겠는데 사진도 그래 많이 찍지는 않았기 때문에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나이브 포커스 기능. 아웃포커스 강도를 마음대로 조절한다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듀얼 캡처. 인물 포커스와 배경사진을 한꺼번에 촬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기능은 내가 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진화된 빅스비라고 하는데 빅스비는 사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음성 명령을 내리면 폰의 다양한 기능을 실행해 준다고 해서 보이스 명령을 내렸더니 엉뚱한데 새벽에 전화가 걸리는 바람에 난처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발음이 나빠서인지 빅스비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발음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빅스비가 아직 진화가 덜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빅스비가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빅스비가 음성을 알아듣는 기능은 구글이 음성을 알아듣는 기능보다는 좀 못하다 하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카메라로 스캔하면 검색해주는 비전. 이것은 제가 별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리마인더 기능. 스케줄을 저장하면 해당 시간이나 장소에서 알려준다는데 리마인더 기능을 수십 번 사용을 해봤는데 내가 직접 캐치된 것은 한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캐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리 자체가 리마인드 소리가 적었기 때문에 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는 뭐 곤란한 기능입니다. 사용 패턴에 맞춰 연락처, 날씨 등 개인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는 빅스비 홈. 빅스비 홈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이 썼는데 그래도 아직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기능으로 기억됩니다. 다음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뭐 최대 사이즈 화면이라는데 노트가 화면이 뭐 좀 큰 편이죠. 갤럭시 노트가 일반 갤럭시 폰이나 다른 핸드폰에 비해서 뭐 화면이 좀 크기는 큽니다. 18대 5대 9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트를 구입했던 이유는 뭐 좀 화면이 커서 구입한 이유도 있고 또 펜을 쓰기 위해서 구입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엣지 디자인, 뭐 안정적인 거리감이라고 하는데 저는 껍데기를 씌웠기 때문에 껍데기 덕분에 안정된 거리감을 느꼈지 뭐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걸 느낀 적은 없습니다. 자주 함께 쓰는 두 개의 앱을 한꺼번에 실행하는 어플 페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뭐 영어로 적혀 있죠. 이 어플 페어 같은 경우는 두 개 앱을 한꺼번에 사용한 적이 처음에 몇 번 해보다가 뭐 두 개 앱을 한꺼번에 사용할 필요성을 뭐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퍼포먼스. 빠른 멀티태스킹과 앱 실행이 가능한 6GB 램 N 10나노메타 AP. AP는 뭔지 잘 모르겠군요. 넉넉한 미디어 저장이 가능한 최대 256GB 내장 메모리. 뭐 종류가 두 종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256GB 메모리가 내장된 핸드폰과 요거보다 좀 작은 64GB가 있었는데 저는 256GB 노트 8을 구입했는데 이 256GB가 제가 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을 때 한 달 정도 사용하니까 다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256기가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구나 싶어서 그 뒤에 뭐 영상을 전부 지워버리고 아껴서 이제 꼭 필요하다 싶은 것만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뭐 거의 256기가에 가까운 200기가 넘는 용량을 항상 쓰고 있었습니다. 뭐 계속해서 지우지 않았으면은 뭐 이것도 256기가의 메모리가 부족했겠죠. 데스크탑 PC처럼 파워풀한 삼성 덱스, 뭐 이건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채 인식, 얼굴 인식. 홍채 인식으로 비밀번호나 OTP 없이 또는 이 핸드폰을 잠금 장치를 해서 써봤는데 뭐 그래 크게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채 인식 이나 얼굴 인식 같은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문 인식 정도만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을 더하는 편의 기능. 물이 묻어도 걱정 없는 IP68 방수 방진. IP68 수심 1.5m 30분 이내 일시적 침수에 대해 방수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할 때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었는데 방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유튜브에 보면은 노트 8을 넣고 끓이고 다시 켜지고 하는 것도 봤는데 아무래도 기계라는 게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열이라든지 아니면 파워라든지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되면은 아무래도 기능이 상당히 기능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도 물에 빠뜨린 적도 없고 목욕탕 물 안에서 이 핸드폰을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지갑 없이도 결제 가능한 삼성페이. 저는 전자 화폐 기능을 갖다가 신뢰하지를 않기 때문에 삼성페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음량 전문 브랜드 AKG 기술 적용 이어폰. 이어폰도 몇 번 쓰다가 이어폰이 귀에 해롭기 때문에 이어폰도 몇 번 쓰다가 몇 번 쓰지 않고 남을 주워 버렸습니다. 쉽고 빠르게 충전하는 급속 유무선 충전. 충전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에 속했습니다. 핸드폰을 켜놓고 1시간 30분, 40분 정도 되면은 충전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충전 속도가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 정도 쓰다 보니까 92% 정도까지 충전은 1시간 한 20분 정도 하면은 되는데, 그 뒤부터는 92%가 넘어가면은 92%부터 95%까지는 한 10분이 걸리고 95%부터 100%까지는 20분이 넘게 걸립니다. 따라서 92%가 넘어가게 되면은 100%, 고작 8%죠. 100%까지. 8% 충전되는데 시간이 30분이 넘게 걸리니까 아무래도 배터리의 기능이 저하돼서 그렇다고 보입니다. 마이크로 SD 슬롯 지원, 최대 256GB, 기존에 깔려진 어플이라든지 여러 기능들이 최초 깔려져 있고, 그리고 이 컴퓨터의 기능이라는 것은 한 85%, 최대 90%, 통상 85%를 얘기합니다. 10%, 15% 정도의 여유를 둬야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256기가를 하더라도 256기가를 다 쓰지 못하고 통상적으로 15% 정도 뺀 용량을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핸드폰 같은 경우도 256GB지만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15% 정도. 그러니까 대략 256GB의 15%면은 한 40기가 가까이 되겠죠. 40기가 정도는, 30기가, 40기가 정도는 쓰지 못한다. 따라서 한 220기가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상이 노트8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노트8과 노트9가 크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노트8과 노트9의 비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편에 있는 것이 노트8의 케이스입니다. 오른쪽이 노트9의 케이스입니다. 비교를 하자면은 노트8과 노트9는 크기가 케이스가 노트9가 약간 크죠. 앞에 게 노트8이고 뒤에 게 노트9입니다. 약간 크고, 두께를 보자면은 노트9가 약간 두껍죠. 높이는 같습니다. 이 특징이 보면은 그 노트8 같은 경우는 이미 설명했다시피 설명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홍채 인식 센서라든지 256GB 메모리라든지 6기가 램이라든지 무선 충전, 충전 패드는 별도로 판매를 하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은 전자파업 수율 표시 1등급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트9는 어떨까? 노트9는 노트8보다 메모리 용량이 늘었습니다. 내장 메모리가 256GB에서 512GB로 늘었습니다. 물론 가격도 올랐습니다. 노트8의 가격이 126만원이었으면 노트9의 가격은 135만 4천원인가? 한 135만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트9의 특징이 뭐냐면은 노트8에 없는 슈퍼 슬로우 모션 기능이 있는데 8MP-AF 셀피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것 같고, 홍채 인식 센서라든지 다른 거는 유사합니다. 또 다른 걸 꼽는다면은 노트8이 6GB 램이 6GB인데 반해서 노트9는 8GB 램으로 램을 2기가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용량이 많아지겠죠. 뭐 특히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고사양의 뭐 고품질의 사양이 필요한 사람은 뭐 노트북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죠. 메모리도 내장 메모리도 256기가에서 512기가바이트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한 내장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앞서 그 배터리가 4000mAh로 기존의 노트 8이 3300에 비해서 700mAh가 늘었습니다. 노트 8 같은 경우 이것저것 영상을 많이 찍고 이러면은 뭐 아침에 100% 충전을 해서 밖에 나가서 저녁까지는 쓸 수가 있는데 뭐 밤 12시가 넘어가고 이러면은 배터리 방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700mAh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뭐 좀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해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제 처음 영상을 찍어보고 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배터리 용량을 갖다가 일단 3300mAh에서 4000mAh로 700mAh가 커졌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노트 9을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노트 9 앞면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노란색에 S펜이 들어 있습니다. 노란색이라기보다는 황금색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있어 보이겠지요. 이것을 한 손으로 들고 이걸 열려고 하니 힘이 드네요. 자, 껍데기를 하나 뺏겼습니다. 뺏기면은 이와 같이 여기 이제 접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Do not accept, 뭐 이렇게 써져 있지요. 이 봉인 레벨이 파손되어 있을 경우 내용물 누락에 대한 책임을 당사에서는 지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놨는데 잘 안 보이네요.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made by 이민진이라고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칼로 어제 대리점 직원이 열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안에 넣어가지고 처음 개봉하는 듯이 꺼내는 중입니다. 이거를 여니까 이와 같이 노란색, 황금색이죠. 황금색 S펜이 보이네요. S펜. 요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를 갖다 이렇게 들면은 쉽게 빠져나옵니다. 손잡이를 들고 이렇게 빼고 나면은 이 안에는 뭐가 있는지 잘 안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들어있네요. 이게 아마 유심을 가는 그런 유심을 가는 도구인 것 같은데 저는 대리점에서 유심을 갈아 주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제 필요 없는 물건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안에는 아마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여기 케이스가 있네요.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와 간단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핸드폰 케이스와 간단 설명서가 들어 있고 이제 안에 이제 핸드폰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어제 영상을 하나 찍어 올렸고요. 정 박사님의 핸드폰을 갖다가 받자마자
정 박사님인데 가가지고 정 박사님이 계시는 병원 바로 옆에 대리점에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걸어가는데 건물 그 병원까지 뭐 30초도 안 걸리는 아주 가까운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뭐 그런 곳에서 개통을 했기 때문에 바로 가가지고 정 박사님 촬영을 했습니다. 잘 안 나오네요. 자, 핸드폰은 이와 같습니다. 이 핸드폰은 뒷면은 그 노트 8은 옆으로 카메라와 후라시와 센서가 다 달려 있었는데 노트 9는 센서가 밑에 달려 있지요. 지문 센서가 밑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 차이 말고는 외형상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핸드폰 담긴 껍데기. 그 안에는 이와 같이 충전기가 있고요. 뭐 충전기를 꽂는 뭐 잭이죠. 충전기 잭이 들어있고, 여기도 뭐 충전기 연결선과 잭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어폰, 그리고 이것은 그 펜촉을 가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어폰 기막의 고무 여분으로 들어있네요. 노트 8에는 펜촉이 여분으로 5개가 들어있었는데 여기는 펜촉이 여분으로 보이지가 않네요. 대신에 펜이 2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뭐 펜촉을 갖다 굳이 갈 이유까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오래 쓰다 보면은 뭐 펜촉을 갈 일이 있겠지요. 노트 8의 펜촉을 노트 9에도 쓸 수 있는지 대리점에 물어보니까 대리점 직원이 뭘 아는 게 없더라고요. 질문을 했는데 엉터리로 답하는 것도 많고 뭐 아는 게 없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물어봤는데 뭐 별로 얻은 소득은 없습니다. 노트 8의 크기는 뭐 보니 노트 9와 거의 비슷하고 무게는 조금 더 무겁다는데 두께는 느낌이 조금 가늘다는 느낌이 들고, 영상을 찍었을 때 또는 영상을 올릴 때 발열이 노트 8보다 많이 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트 8로 영상을 찍을 때는 발열이라는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노트 9는 발열이 좀 많이 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트 9와 노트 8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노트 9의 경우에서는 뭐 제가 이제 간이 뭐라고 합니까? 간이 껍데기, 이런 껍데기에다가 넣어서 이 껍데기에 넣어서 촬영을 했고, 그 노트 8은 그 원래 이제 돈 주고 사는 껍데기 있지요. 뭐 지갑같이 생긴 좀 고급스러운 껍데기, 거기 들어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이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못 느꼈을 수도 있고 뭐 하는 그런 차이점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열이 좀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노트 9을 장고 끝에 구매를 했는데 왜 장고를 했는가 하면은 노트 9를 처음에 제일 먼저 구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먼저 출시가 되면서 한 어떤 미국의 여성이 노트 9에서 발열이 나서 소송이 들어갔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노트 7과 같이 이 배터리가 문제가 또 있나 싶어서 좀 지켜보자. 뭐 노트 8과 노트 9가 큰 차이도 없는데 지켜보자, 이런 개념에서 뭐 한 달 정도를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뭐 다른 문제점도 없고, 뭐 노트 7도 발열이 모든 핸드폰에서 다 발열이 난 것이 아니고 뭐 발열이 난 사람도 있고 안 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제가
특별하게 핸드폰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싶어서 좀 늦게나마 노트 9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트 8에 200기가가 넘는 데이터가 있어서 이것을 대리점에 물어보니까 이 데이터를 옮기는데 시간이 대여섯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싶어서 영상을 갖다가 상당 부분 지워서 백수십 기가를 지워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 옮기다가 다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노트 9의 초기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 초기 화면이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 노트 8과는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이 있지요. 뭐 안에 내용은 별 다른 게 없고, 그리고 이 핸드폰 안에서 뭐 씻는가 하면은 예전에는 이 뭡니까 데이터를 옮길 때 뭘로 데이터를 옮겼는가 하면 블루투스 기능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트 8에서 노트 9로 옮길 때는 다른 기능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 기능이 뭔가 하면은 이 삼성 어플 안에 있는 여기 있죠. 스마트 스위치라는 이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콘텐츠 전송 방법을 선택하시오 라고 하면서 USB 케이블이나 무선 또는 외장 메모리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가지고 저는 무슨 기능을 가지고 옮기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중간에 그만하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제 옮기다가 스톱을 했습니다. 스톱을 하고 볼일 본다는 게 정박사님 만나서 영상을 찍기로 했기 때문에 영상을 찍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직원 얘기가 옮기다가 스톱을 하게 되면 새로 해야 된다 해서 새로 하겠다고 마음먹고 했는데 핸드폰 노트 8을 켜보니까 일부가 들어와 있고 일부가 들어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위에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다시 새로 했는데 새로가 아니고 기존에 했던 거에서 추가되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플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안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 안에 내용물이 모두 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은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빅스비를 사용을 참 많이 했는데 빅스비 사용을 하면서 입력시켜 놓은 그런 데이터 부분들은 전송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전송을 제가 이거 핸드폰을 갖다 노트 8에서 노트 9로 체인지업을 했습니다. 체인지업이 뭐냐고 하면은 한 달에 3,300원씩 요금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내게 되면은 1년 후에 핸드폰을 새 걸로 바꾸어 주거나 새 걸로 바꿔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고폰을 삼성에서 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노트 8의 중고폰 가격이 자기들 주장으로는 39만 원이라고 하는데 자기들 주장입니다. 대리점의 주장인데 62만 7천원에 사주니까 더 이익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3,300원씩 12달을 냈고 그 돈만 해도 그건 4만원 돈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를 합니까? 포인트를 합니까? 포인트가 있는 사람은 포인트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KT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냈었죠. 현금으로 냈었기 때문에 그렇고, 더 핸드폰을 오래 쓰고 싶은 사람은 그냥 배터리만 교체를 하면 됩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이 얼마 되지가 않는데 대리점에 가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다고
수리점이죠. 수리점에 가면 갈 수 있다고 삼성 수리점에 가면 갈 수 있다고 대리점 직원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몇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기억이 잘 안 나고 하니까 이것으로 노트 9의 개봉기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나 촬영을 했네요.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